이번 이야기는 실제 일어난 옛날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상사병으로 죽은 처자가 처녀 귀신이 되어서 찾아온다는 섬뜩한 이야기입니다. 일본이 조선을 침략한 임진왜란 무렵 의병장으로 나서서 싸우다 전사한 고경명은 기이한 일을 겪은 적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한번 할까 합니다. 오늘도 재미있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경명은 젊은 시절 집 근처에 있는 호수를 오가며 틈틈이 산책을 했습니다. 어느 날은 갑자기 비가 오는 바람에 비를 피해 호수 근처에 있던 집의 열린 문 안으로 달려가서는 그 집의 주인을 소리쳐 불러냈습니다. 주인장, 혹시 계시오? 생은 글을 읽는 선비인데 비가 와서 잠시 비를 피하려 이 집에 머물려고 하오. 그러니 나와서 문 좀 열어주시오. 그러자 방의 문이 열리고 처녀 한 명이 나와서는 고경명을 보고는 말하는 것입니다. 어서 들어오십시오. 비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누추한 곳이지만 여기도 괜찮으시다면요. 하고 말했습니다. 고경명은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는 신발을 벗고 마루로 올라가 문 안으로 들어가 방에 앉았습니다. 처녀는 고경명을 힐끔거리며 쳐다보다가 부엌으로 가서 간소하게 차린 술과 음식을 작은 밥상 위에 올려놓은 채로 가져와서는 고경명 앞에 놓으면서 술병을 들고는 말하는 것입니다. 부족하지만 정성껏 차렸으니 어서 드십시오. 제가 술 한잔 올리겠습니다. 하고 권유했습니다. 이에 고경명이 놀라며 말하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제가 잠깐 비를 피하러 들어온 것인데 이런 대접을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엄격한 유학자였던 고경명은 낯선 집에 비를 피해 잠시 들른 것도 과분한 일인데 처녀가 주는 술과 음식까지 받아먹는 것은 예의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여겨 권유를 거절하고는 곧바로 그 집을 떠났습니다. 집을 나서는 고경명의 뒷모습을 처녀는 원망스러운 눈초리로 쳐다볼 뿐이었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나고 나서 노인 한 명이 고경명의 집 문 밖에 와서는 그를 만나고 싶다고 했습니다. 노인은 고경명을 보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소인태는 딸이 하나 있는데 지난번 나리께서 우리 집에 오신 이후로 그 아이가 나리를 사모한 나머지 병에 걸려 자리에 누워 있습니다. 그러고는 나리가 아니면 아무한테도 시집을 가지 않겠다. 만약 나리가 받아주시지 않는다면 차라리 죽어버리겠다고 하면서 고집을 부리고 있습지요. 그래서 감히 부탁하건대 나리께서 제 딸을 아내로 맞아들여서 목숨을 구해주셨으면 합니다. 제발 어떻게 안 되겠습니까? 들어보니 참 딱하게 되었군요. 하지만 한 번 본 처자와 어찌 혼인을 한단 말이오. 그리고 나님이 정혼할 처자가 있습니다. 없던 일로 하시고 그만 가보시오. 고경명은 노인의 청을 거절하고 손을 내저으며 노인더러 돌아가라고 했습니다. 이미 그에게는 장례를 약속한 여인이 있었으니 자신을 사모한다는 처녀를 받아주었다가 무슨 분란이 일어날지도 모르고 여색을 탐해서는 안 된다는 유학의 가르침을 따르는 유학자의 입장으로서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이었기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고경명이 거절하자 노인은 문을 나서서 슬프게 울며 떠나갔는데 두 번 다시 소식이 없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난 뒤로 고경명은 관직 생활이 힘들어져 위로 올라가지 못하고 계속 낮은 벼슬에 머무르는 판국이었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호수를 지나다 큰 소나기가 쏟아져서 근처에 있는 집으로 비를 피해 들어갔는데 그곳은 고경명이 젊었을 때 처녀를 만난 집인 것입니다. 그런데 뜰에는 잡초가 무성하고 집 안에는 아무런 소리가 없어 조용한 게 기분이 나쁠 지경이었습니다. 고경명이 그 집의 음침한 분위기가 싫어서 그냥 나가려고 하자 갑자기 큰 구렁이 한 마리가 역겨운 냄새를 풍기며 마루 밑으로부터 나타나는 것입니다. 순식간에 고경명한테로 다가와서는 그의 몸을 칭칭 휘감고는 성난 눈초리로 노려보는 것입니다. 비록 말은 통하지 않았으나 고경명은 필시 그 구렁이가 옛날 자신이 거부한 처녀의 원혼이 죽어서 다시 태어난 것이라고 믿고는 곧 사과하며 내가 너의 부탁을 거절해서 너를 죽게 했구나.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내가 너무 몰인정했구나. 내가 나를 해치고 싶다면 그렇게 해도 좋다. 내가 너를 해했으니 나도 죽어도 마땅하다. 망설이지 말고 날 죽여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구렁이는 한참 동안 고경명을 노려보다가 고개를 떨구고 눈물을 흘리더니 곧 고경명을 감싼 몸을 풀고는 마루 밑으로 들어갔습니다. 구렁이가 사라지자 고경명은 얼른 그 집을 나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 그의 꿈에 죽은 처녀가 나타나서
소녀가 나중에 구렁이로 다시 나타난다면 죽을 징조인 줄 아십시오. 하고 말하고는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런 일이 있은 지 한참 후인 1592년 7월 9일 임진왜란이 일어났습니다. 전란이 일어나자 모두 난리가 나지 않았겠습니까? 이때 임금님도 궁궐을 버리고 도망가는 것입니다. 또한 용맹한 장군들도 계속해서 패했습니다. 이때 고경명의 나이가 60이었을 때입니다. 고경명은 아들 고인우를 불러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나라에 외놈들이 쳐들어와서 수많은 백성들이 죽어가고 있다. 또한 임금은 백성을 버리고 궁궐을 버리고 도망을 갔다. 그런데 우리들은 아무것도 손을 쓰지 않고 있으니 우리가 글을 배우는 유학자란 말이냐? 이에 아들인 고인우가 아버지를 보며 말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은 잘 알고 있지만 아버지 연세가 한갑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싸울 병사도 없고 무기도 없습니다. 그놈들은 조총을 들고 덤비는데 우리가 어찌 싸울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에 고경명은 화를 내며 말하는 것입니다. 전쟁은 병사와 무기로 하는 것이 아니다. 이 나라를 지키겠다는 마음이면 외놈들을 물리칠 수 있다. 나라가 없으면 우리도 없는 것이다. 당장 마을에 방을 붙이고 백성들을 모아라. 우리와 함께 싸울 백성들이 아주 많을 게다. 이 아버지 뜻대로 제가 싸울 수 있는 백성들을 모으겠습니다. 아들은 백성들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의병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양반 상민 없이 수많은 의병들이 모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고경명은 백성들에게 의병장으로 추대되었습니다. 그리고 외놈들의 군대에 맞서 싸울 준비를 했습니다. 고경명은 아들인 고인우와 함께 금산에서 일본군과 싸우기 위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병들이 놀라서 시끄러운 소리를 내는 것입니다. 곧 전투를 해야 하는데 소란이 난 것입니다. 곧 외놈의 군대가 오고 있는데 말입니다. 그래서 고경명은 서둘러 의병이 있는 곳으로 가보지 않겠습니까? 무슨 일이냐? 왜 이리 소란을 피는 것이냐? 곧 외놈들이 오고 있는데 하고 말하며 달려가 보니 그때 본 구렁이가 나타나서는 의병들의 뒤에 누워 있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본 고경명은 놀라지 않겠습니까? 드디어 내가 죽을 날이 왔구나. 구렁이를 다시 본다면 내가 죽는 날이라고 하였거늘. 라고 깨닫고는 다음 날인 10일까지 일본군에 맞서 힘을 다해 싸우다 아들 고인우와 함께 전사했습니다. 선조는 왕명으로 순국한 고경명에게 정의품 예조판서 겸양관 대제학으로 추중했습니다. 자신의 사랑을 받아주지 않은 남자를 저주하여 전쟁터에서 죽게 한 이야기입니다. 처녀의 사랑도 안타깝고 의병을 일으켜 나라를 구하려다 죽은 고경명의 죽음도 안타깝지 않을까요? 둘 다 저 세상에서 만나 현실에서 이루지 못한 사랑을 다시 하면 좋겠습니다. 구독은 공짜입니다.